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검찰 내 검사장급 보직이 48곳이 있는데 이 중에 39명이 바뀌었어요. 김건희 소환 조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일단 형식은 승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승진 당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주가 조작 의혹을 맡았던 고영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옮기면서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송경호 대신 이창수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이창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사람이 윤석열 라인이라고 분류된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2020년에 대변인을 했었다고 하고요. 대검 대변인을 했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하던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를 했고 또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받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해용 의혹 수사를 지휘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의 입이라고 불리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윤석열의 입은 이은혜 아니었나? 김은혜 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입이 여러 개가 있구나. 여기저기 이렇게. 주댕이밖에 없어가지고. 추미애가 윤석열의 직무 집행 정지를 하니까 이 윤석열의 입인 이창수가 나서서 이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매우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직격 비판을 했던 또 윤석열 방탄의 앞장에 섰던 인물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원지검과 전주지검에 근무하면서 야당 탄압의 선봉대 노릇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더 그 가까운 사람으로 데려다가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게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간 간부들도 지금 다 전원 물갈이 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들, 일선의 부장검사들까지 전원 물갈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최대 관심사는 이제 김건희 수사를 누가 맡을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지금 인사 자체도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검찰 관계자는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에 1에서 4차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싹 다 갈리는 거는 처음이다. 보통은 1차장 정도는 남겨놓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너무 비어버리잖아. 지금 중앙지검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업무 지시를 내릴 사람들이 다 동시에 교체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마비 상태가 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다는 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잠깐 어디 간 사이에 군사작전처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이 일단 굉장히 내로남불하는 인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검찰총장에 재직할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 단행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를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라고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주먹 흔들면서. 그래서 총장 패싱이다, 막 검찰청 법을 위반했다, 막 들먹이면서 반발을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이런 인사를 단행한 거죠.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이 인사의 옳고 그름도 있다가 판단하겠지만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사를 윤석열이 이 인사를 진행하려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앉힌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인사 전문가라면서요. 그 검찰에서도 인사 담당을 많이 했고. 우병우 밑에서 이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 사람 꽂는 거? 네. 사단 만드는 거? 그래서 김주현이 임명되자마자 지금 6일 검찰이 만에. 싹 갈린 거예요. 그거 봤을 때는 윤석열이 정말 진짜 웃긴 것 같아. 저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난리 쳐놓고 민망하지도 않나?
네, 그래서 인사권이 사실 뭐 법무부가 갖고 있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은 문제는 이 인사 단행의 의도와 목적이 네. 무엇에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자기 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로 심각한 범죄 행위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유화해서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계와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김희로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한번 평하시죠. 네. 저는 오늘 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했다고 네. 기사가 났는데 153일 만에 공개 행보라고 이렇게 검찰을 쑥대밭 내놓고 맨 처음으로 대통령실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김건희의 공개 행보라는 게 너무 그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가지고 참 네,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네. 면죄부를 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김건희가 돌아다닌다는 거 보면.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일당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정말 극에 달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수사가 정권 몰락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강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든 틀어막아야지만 정권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걸 틀어막는다고 정권이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틀어막는 행위가 또 정권 몰락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든 김건희 수사가 진행이 되든 이걸 진행하는 걸 일시적으로 막든 몰락은 결정되어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러한 행보가 이 몰락의 빛의 속도를 앞당길 뿐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창수 이 사람을 이제 데려오는 거 보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 수족들을 곳곳에 이제 포진시켜 놓고 여러 가지 수사들을 담당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뭐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은데 그동안 가까이 두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건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뿌려놓은 사람들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중앙 요직에 다 네.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서울의 봄 영화 장면 네.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12.12 쿠데타 할 때 전두환이 자기 친위 부대들 하나의 출신들 부대들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지 누가 어느 부대 어디 맡고 막 이거 하는데 다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무리인데요? 막 하니까 노태우 막 붙잡고 나 한 번만 도와주라고 진짜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공수부대를 빼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 막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진짜 찐윤들까지 데려다가 와가지고 거의 지금 마지노선까지 온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대놓고 김건희 방탄 수사를 할 친위 부대들 송경호도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소환 조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막힌 거 아닙니까? 송경호도 찐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더 말 잘 듣는 사람을 더 가까이 두자. 김건희 방탄에 모든 걸 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마지막 그 마지막 방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 내부 반발이 굉장히 거세질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 검사였는데도 잘려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권력이 강할 때는 이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권력이 거의 약화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럼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니라 검찰 조직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발동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군사작전이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이 나온 것도 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자들도 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죠. 네, 김창수 이 사람 딱 제2의 이창수 이 사람이 제일 꿈꾸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용산에서 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원석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인사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이제 특검팀 수사팀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력에 맞서서 공정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검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검색해봤어요. 윤석열 사단이 계속 등장하길래 도대체 윤석열 사단은 몇 명인가? 몇 명인가 찾아봤는데
거의 다 털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마지막 그 돌파구로 이 방법을 취한 것 같고 결국 검찰 내부의 분란으로 망할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천당한 검찰들이 또 갑자기 한동훈 라인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한동훈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네, 거구나. 한동훈 지금 띄워주게 이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어제까지는 친윤 검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 검사들이 한동훈 라인이고 이들이 윤석열과 맞서서 공정과 상식적인 수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띄우기를 또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한동훈이 윤석열 라인이에요. 무슨 개소리야. 지들끼리 라인이지 뭐. 한동훈이 윤석열 라인인데 한동훈 라인이 어딨어요, 걔가.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들이 김건희 특검으로 가고자 하는 여론을 차단시키고 검찰 내부에서의 뭔가 싸움. 그래서 또 어떤 강직한 검사들이 그 한동훈 라인들이 윤석열과 맞서서 뭔가를 해낼 것 같은 이런 착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또 하는 건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네,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국힘당에서는 계속 반발이 삐적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태 당선이 이 사람은 국민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상민 또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했다. 유승민은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아마 그 발의가 되면 찬성에 던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건희 특검 자체는 워낙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있어서 지금 민주당 당선자들 모양을 보니까 또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지금 국힘당 사람들이 윤석열과 어떻게든 손절을 쳐가지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살아남으려고 이런 언급들을 계속 해놓는 것 같은데 아직 약하다. 먼저 탄핵을 꺼내야 된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윤석열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일당 그 극우 적폐 세력들의 단죄를 함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양새가 간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버려야 될 땐가? 언제 우리가 이 몰락하고 있는 윤석열 선에서 탈출해야 되지? 이 간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눈여겨봐지는 게 이준석과 유승민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준석이 5.18 묘역에 가서 그 희생자분들의 묘 하나하나를 모두 참배를 했다고 해요. 쇼의 달인이에요. 다리가 막 후들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 참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유승민이 또 오늘 5.18 민주묘지에 참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윤석열과 자기는 다른 것처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세력을 이제 계속 까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역시 함께 단죄를 반드시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날카롭게 봐야 될 것 같고요.